추석이 다가오는데 물가가 걱정입니다. 좋지 않은 작황에 농산물 가격까지 오르면서 경남 지역 소비자 물가도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기상청이 올해 여름철 기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더위도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낮 무더위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남 농업인들의 행복을 위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센터가 고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농업인 행복센터 2호점을 다녀왔습니다. 악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김해 주촌 신도시가 개선됩니다. 김해 시는 악취의 주요 원인인 주촌 신도시 인근 돈사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떨어지는가 싶던 경남의 소비자 물가가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갔습니다. 작황 부진으로 금사가라는 말이 나올 만큼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올랐고 기름값도 오름세입니다. 덩달아 가격도 껑충 뛰었는데요. 추석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권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민경제의 척도인 전통시장. 하지만 이곳에서도 시민들은 선뜻 물건을 구입하지 못합니다.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시장 보기 무서워요.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덜 하게 되고 과일도 좀 덜 사게 되고 과일도 진짜 많이 올랐고. 그럼 내일모레 추석 있잖아요. 네, 조금만 해야죠 뭐. 기본만. 특히 작황부진으로 과일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집중호우와 폭염 피해에 탄저병까지 확산하면서 사과는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20% 정도 줄며 금사과가 됐습니다. 같은 개수에도 가격은 지난해의 거의 2배. 실제 사과 도매 가격은 56%, 배도 24.4%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인들도 힘이 듭니다.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고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전체 유통량이 좀 줄은 것도 있고 국산이 오르니까 또 수입 단가도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많이 힘들어요. 이러한 최강 경기는 소비자 물가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평균 5.3%나 올랐던 경남 소비자 물가는 올해 조금씩 내려가다 지난 6, 7월 2%대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3.3%로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경남에선 과일값 등 농산물이 7.2%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고 수산물도 5.4%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전기와 수도, 가스도 20.5% 오른 데다 국제 유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추석 수요로 농산물 가격은 10월까지 고공행진할 것이란 예상. 추석을 앞둔 지역민의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기상청이 올해 여름철 기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더위도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덧 초가을에 들어섰지만 한낮 무더위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유독 많은 비가 내린 올해 여름. 올여름 전국의 평균 강수량은 1018.5mm로 평년보다 290mm가량 더 많았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만 660.2mm가 쏟아져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많은 비를 기록했습니다. 장맛비는 남부지방에 집중됐는데 남부지방 평균 강수량은 712.3mm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태풍은 평년보다 적게 발생했지만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통상 여름철에 발생하는 태풍은 11개로 이 중 2.5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데 올해는 10개가 발생해 그중 카눈 하나만 한반도에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태풍 카눈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하면서 전국에는 강풍과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도씨 높은 24.7도씨로 기상 관측망을 전국적으로 확충한 지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부는 고온 다습한 바람이
8월 초에는 태풍에서 상승한 기류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하강하며 기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초가을에도 한동안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최저 기온이 점차 낮아지는 구조를 보이면서 주말까지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는, 일교차가 커지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맑은 날씨로 인해서 햇볕에 의한 기온 상승이 더해지며 30도 내외의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높은 일교차와 함께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보통 예술이라고 하면 자주 접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 어렵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편견을 깨는 전시회가 김해에서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작가의 재미있는 상상이 녹아든 작품을 보고 있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고 하는데요. 그 펀한 전시, 백찬욱 촬영 기자의 영상 리포트로 만나보시죠. 브라이언 킴스 작품은 어렵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보이는 그대로 감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보이니까요. 캐릭터, 색깔, 그다음에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보이니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감상하는 그런 작품.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정부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 매년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북 7곳구는 국비 등을 지원받아 문화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HCN 전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 나 어릴 적 친구들은 학교에 다녔지. 나 나뭇잎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지. 설거지해, 애보기해. 두건과 목걸이, 선글라스까지 평균 연령 80살이 넘는 할머니들이 래퍼로 변신했습니다. 한글 수업을 받다가 우연히 들은 신나는 비트와 직설적인 가사에 푹 빠진 겁니다. 나 젊은 사람한테 자꾸 배워가는데 화가이 날 이제 늙어도 참 같이 동료를 해주니까 고맙다 하는 그만 빼고 무엇이야. 옷에 노래하지 공부 가르쳐주지 익하고 저하고 춤추고 놀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난 더위 안 받는다.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앞으로 7곳군에선 공통 관심사만 있다면 누구나 이렇게 모여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10분 생활 문화권을 목표로 8개 읍면 곳곳에 공유 공간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공유지대 플랫폼을 조성하는 특성화 거점 및 권역별 다거점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문화공간 확산과 다양한 입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문화도시로 거듭난 7곳군은 2027년까지 해마다 30억 원을 들여 지역 문화산업에 투자합니다. 마을별 문화자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문화소외지라는 오명을 벗기로 한 겁니다. 이를 통해 최근 연구가 이뤄지는 생활인구도 함께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생활인구는 통근이나 통학, 관광 등으로 해당 지역을 찾는 사람까지 그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1차적 목표는 여행, 관광객 중심의 체류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체류형 입문 여행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구 구미를 비롯한 주변 도시에 사는 여행객들이 7곳의 숨은 여행지를 찾아볼 수 있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전국 단위로 확산해 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인근 대구와 구미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돼 뚜렷한 문화 정체성을 갖지 못했던 칠곡군. 올해부턴 문화도시로 거듭나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찾아오는 이들을 생활 인구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김해 주촌 신도시 악취의 주요 원인인 인근 돈사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주촌면 원지리 대리마을과 석칠마을 일원 6개 축사 정비가 추진 중인 가운데 김해시는 내년 3월에는 1지구 농촌 공간 정비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까지 2지구 정비까지 완료되면 이곳에는 농업 클러스터와 치유공원,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농식품부가 공장, 축사 등으로 인한 농촌의 난개발을 해소하고 계획적으로 개발해 정주형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경남 농업인들의 행복을 위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센터가 고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농협은 8일 만 80살 이상 취약계층 조합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센터 2호점을 고성농협에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농업인 행복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조합원에게 생활 상담과 가전제품 수리, 빨래 등의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농업인 행복센터를 통해 지역에 더 촘촘한 돌봄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고성군에서 하던 그 지원 사업에 소외됐던 그런 부분들이 농협과 같이 하게 되므로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인해서 거기다 큰 기대 효과를 볼 거라고 봅니다. 9일 섬진강 일대에서 하동 화계초등학교 왕성분교장과 구례 토지초등학교가 섬진강 교육 생태계 프로젝트를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을 비롯해 화계초 왕성분교장 학생 10명, 토지초 학생 11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전거길 5km를 달리고 강변공원에서 놀이 활동도 함께했습니다. 섬진강 교육 생태계 프로젝트는 하동교육지원청과 구례교육지원청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동 지역 5개 학교와 구례 지역 3개 학교가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학기에는 하동에서 주최하면서 섬진강과 송림공원에서 열렸고 이번에는 토지초가 주최하면서 구례에서 진행됐습니다. 창원시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성수품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대형 할인 매장과 소도 매상, 가공업체 등 농산물 취급업체 650여 개며 일반 음식점의 경우 쌀과 콩, 배추 등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9종입니다. 창원시는 점검 결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허위 표시는 형사고발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해 유라천 수질 정화를 위한 EM 흑공 던지기 행사가 6일 열렸습니다. 김해시 장유삼동 주민자치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마을 주민과 어린이집 원화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유라천에 흑공을 던졌습니다. EM 흑공은 수질과 토양 개량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황토와 섞어 만든 것으로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서서히 녹으며 하천 바닥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유삼동 주민자치회는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유라천 다슬기 방류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국가 중요 농업유산인 동매감 농업의 고유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브랜드에는 구름성 상지인 동매와 동매에서 생산되는 감과 나뭇가지를 표현했으며 색상은 자연톤을 활용했습니다. 창원시는 개발된 브랜드를 활용한 포장지도 개발해 동읍과 북면 등 단감 재배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